엘리나는 리암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마커스의 전화벨 소리는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돌아가는 중이야. 그녀는 태연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달콤한 거짓말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리암. 그는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온 남자였다. 혹은 아주 오래전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기적처럼 다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눈인사 정도였다. 하지만 몇 번의 우연한 마주침, 짧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엘리나는 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마커스와 함께 있을 때의 그녀는 잘 만들어진 인형 같았다. 표정도 감정도 없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하지만 리암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 얼마 만인가? 아니, 처음인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나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 엘리나는 짙은 색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흥분을 감출 수는 없었다. 리암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엘리나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뜨거운 열망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마커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시선이었다. 마커스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여겼지만 리암은 그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라봐 주었다. 이 얼마나 달콤한가? 어느 날 리암은 검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엘리나에게 선물했다. 섬세한 세곰이 돋보이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브로치였다. 이건 변화와 자유를 상징해요, 엘리나. 당신에게 꼭 어울릴 것 같아서. 리암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엘리나는 말없이 브로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브로치를 자신의 스카프 안쪽에 달았다. 마치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상징하는 징표처럼. 곰은 나비. 과연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일까? 아니면 위험한 유혹의 덫일까? 궁금했지만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리암과 함께 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엘리나. 진정한 행복 말이에요. 리암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엘리나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 대가는 뭘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 그것은 달콤한 흥분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였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 마커스의 믿음직한 어깨. 모든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리암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직 리암의 강렬한 존재감만이 그녀의 세상을 가득 채웠다. 대가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용기를 내기만 한다면? 그의 말은 마치 주문과 같았다. 엘리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기를 내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그들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짜릿했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게임. 한 번은 마커스의 사업 파트너 부부와 레스토랑에서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다. 엘리나는 순간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고 리암은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함이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엘리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리암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고 만남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 혹은 본능일지도 모른다. 리암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 달콤한 말로 그녀를 달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엘리나는 불안했지만 그의 뜨거운 입맞춤 한 번이면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어쩌면 그는 위험한 남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었다. 마커스의 예측 가능한 삶과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스릴. 그것이 엘리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이다.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늦은 밤, 엘리나는 마커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검은 나비 브로치가 달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창밖에는 리암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파멸일까? 아니면 진정한 행복일까? 엘리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리암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유혹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나의 나비? 리암이 속삭였다. 엘리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뜨겁고 절박한 키스였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일지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엘리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지? 이 시간에.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트렌 보복탐. 기 엔지오 기어 탱디에이 에넉 로이 NY 도이 로린. 마커스의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 엘리나는 리암의 차 조수석에 막 올라탔었다. 발신자 미 표시. 싸늘한 예감이 엘리나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 느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 그 숨막히는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공포스러웠다. 설마. 마커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옆에서 리암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엘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다. 그냥 스팸 전화겠지.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스팸 전화라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은가?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이내 엘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그녀에게는 짜릿한 유혹으로 다가왔다. 그래, 이 스릴.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 아니었던가? 그날 이후 마커스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엘리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는 엘리나의 귀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듯 보였다. 요즘 부쩍 예뻐졌네, 엘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마커스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엘리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글쎄, 그냥 친구 클로이와 쇼핑도 하고 기분 전환도 좀 했더니 그런가 봐.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고 알리바이는 빈틈없이 완벽해져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커스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마커스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엘리나는 욕실에서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들어서자 마커스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에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목걸이. 처음 보는 건데? 엘리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리암이 선물한 검은 나비 브로치. 그녀는 그것을 목걸이 체인에 연결해 마치 처음부터 목걸이였던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아, 이거? 얼마 전에 클로이랑 백화점 갔다가 예뻐서 하나 샀어. 어때? 잘 어울려? 엘리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마커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요동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마커스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목에 걸린 검은 나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엘리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제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기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마커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당신은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하니까. 엘리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마커스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다. 왜? 도대체 왜? 엘리나는 혼란스러웠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나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것이다. 엘리나와 리암의 관계는 마커스의 의심 속에서 더욱 깊어만 갔다. 아니, 어쩌면 마커스의 의심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자극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만남의 장소도 과감해졌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외딴 카페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의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에서도 서슴없이 만났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이. 우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가끔 엘리나가 불안감을 내비칠 때면 리암은 언제나처럼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엘리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저 나만 믿으면 돼.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엘리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래, 리암이 있잖아.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리암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엘리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씩 연락이 끊겼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나기도 했고 밤늦게 의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엘리나는 그의 정체에 대해 의심했지만 그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모든 의심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저 리암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관계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
어느 주말 오후, 엘리나는 리암과 함께 그의 아파트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샴페인과 달콤한 음악,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엘리나와 리암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설마. 마커스? 엘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괜찮아. 내가 나가볼게. 리암이 그녀를 안심시키며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문밖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리암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리암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엘리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니, 물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고 리암의 아파트를 나섰다. 거리로 나서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불안감으로부터, 이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디로 도망친다 해도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맨키치 하면 도이 DAU, 서즈데이 토이 BA 키어트 딘리 한케이덴, 리암의 아파트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엘리나는 싸늘한 밤바람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감싸던 리암의 뜨거운 열기는 간되었고 오직 차가운 불안감만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왔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리암에게 그토록 다급하게 찾아온 남자는? 혹시 마커스가 보낸 사람? 아니면 리암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안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엘리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커스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엘리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엘리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면 좋으련만. 마커스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엘리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엘리나가 친구 클로이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귀가한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마커스와 마주쳤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엘리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왔어? 마커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분노와 배신감을 엘리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클로이랑 저녁 먹고 오느라 좀 늦었네. 엘리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클로이? 마커스가 되물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방금 클로이한테 전화 왔었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약속 취소했다고 하던데. 엘리나의 눈앞이 하얘졌다. 클로이.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클로이마저 자신들의 거짓된 알리바이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정말. 어디 갔다 온 거야, 엘리나?
마커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엘리나는 차마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마커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엘리나의 눈앞에 뿌렸다. 사진 속에는 엘리나와 리암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 심지어 리암의 아파트 현관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엘리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이게 다 뭐야? 엘리나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려 나왔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엘리나?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건가?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엘리나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엘리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완벽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마커스에 대한 미안함일까?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일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커스. 엘리나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냉정했다. 당신의 그 눈물,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엘리나의 가슴에 꽂혔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엘리나는 마커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마커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피로감이 역력했다. 이미 늦었어, 엘리나.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실 안에는 엘리나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변했다는 거.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몰라.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다시 예전의 엘리나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믿었던 거야? 마커스의 목소리가 자조적으로 겨냈다. 엘리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엘리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나에게도 기회는 있었어. 당신이 멈출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외면했지. 아니, 오히려 즐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 마커스는 싸늘하게 덧붙였다. 이혼하자, 엘리나. 마침내 마커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엘리나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혼. 그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커스. 우린 아이들도 있잖아. 엘리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마커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 더 이상 이런 위선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어. 아이들에게도 그게 더 좋을 거야? 아니야, 마커스.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리암이랑도 다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맹세할 수 있어. 엘리나는 애원했지만 마커스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엘리나. 당신이 사랑하는 건? 스릴 넘치는 감정,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짜릿함. 그런 것들 뿐이야? 안 그런가? 마커스의 날카로운 지적에 엘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마커스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껴본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안정적인 가정이 아니라 위험하고 자극적인 무언가였을 뿐이다. 결국 엘리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고 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마커스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명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엘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대한 예고장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순간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극은 처참한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마커스는 엘리나가 서명한 서류를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엘리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리암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마커스가 전부 알아버렸어. 우리 이제 나 자유야. 수화기 너머 리암의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이윽고 그가 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그 질문에 엘리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유. 그것이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 비오모 사우바우토, 하인툭트렌트로이 비에이간 노어댐 미 리텐. 이제 나 자유야. 엘리나의 목소리는 마치 심해에서 건져 올린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리암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엘리나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수만 가지 상상을 했다. 그가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이제 와서 자신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순간 리암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가? 그 한마디에 엘리나는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결말이 아닌가? 마커스와의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리암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혼 후 엘리나는 서둘러 리암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마커스와 함께 살던 넓고 화려한 저택을 떠나 그들은 도시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결처럼 달콤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새장 문이 활짝 열린 듯한 해방감. 리암은 예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엘리나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좁은 침대, 소박한 식탁, 낡은 가구들.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아,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던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조금씩 그 냉혹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회의 짜릿함과 금지된 사랑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들어섰다. 리암은 더 이상 엘리나가 알던 그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눈에 띄게 게을러졌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듯 보였다. 낮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 밤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다. 엘리나가 어렵게 말을 꺼내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할 뿐이었다.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엘리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리암은 코웃음을 쳤다. 일자리?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리고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 틀에 박힌 생활은 나랑 안 맞아. 그의 대답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무책임하고 현실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엘리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가 꿈꿨던 리암과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연애를 할 때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혹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단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일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들의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마커스와의 이혼으로 약간의 위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리암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그나마 벌어오는 돈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기 일쑤였다. 엘리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그녀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결딱이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예전에 누렸던 풍족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어느 날 밤 엘리나는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 쌓인 검은 나비 브로치가 놓여 있었다. 한때 변화와 자유를 상징한다고 믿었던 그 브로치.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문득 마커스를 떠올렸다. 그의 삶은 지루하고 단조로웠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사랑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돌아온 것은 가난과 절망뿐이라니.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걸까? 리암의 태도는 갈수록 이상해졌다. 그는 엘리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질투심을 드러내며 그녀를 괴롭혔다. 엘리나가 직장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라도 나누는 날에는 어김없이 불같은 화를 냈고 그녀의 휴대폰을 검사하는 일도 잦아졌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바람이라도 키울까 봐 그래? 엘리나의 항변에 리암은 비웃음을 날렸다. 당신 전과가 있잖아. 안 그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엘리나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는 전과가 있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이 빠졌던 여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엘리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다. 과거의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없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엘리나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대가란 말인가? 차라리 마커스와의 지루한 결혼 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엘리나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커스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엘리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스쳐 지나갔지만 엘리나는 그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똑똑히 보았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마커스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후회. 그것은 늪과 같았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엘리나는 리암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그가 순순히 물러날까? 아니면 또다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녀를 괴롭힐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그때 엘리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오랜 친구, 클로이의 번호였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과연 클로이는 그녀를 받아줄까? 아니면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며 외면할까? 엘리나는 초조하게 신호음이 가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클로이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보메프 히에트나 카이칸 카테키치시치콩 바오지오 챔디우티. 클로이와의 통화는 엘리나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리언과의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남겨진 엘리나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사모님도 누군가의 뜨거운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초라한 이혼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싱글맘일 뿐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금지된 유혹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엘리나는 단골바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리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마커스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줄리안.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세련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관심. 엘리나는 애써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끈질긴 유혹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혼자 오셨나 봐요? 이런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줄리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엘리나는 그의 눈빛에서 리암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열망을 발견했다. 그래, 어쩌면 이 남자라면 나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줄리안은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엘리나가 이전에 누렸던 것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명품 선물, 주말 해외여행. 엘리나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리암과의 비참했던 생활은 이미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짜릿한 감각에 중독되어 갔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존재했다. 줄리안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끔씩 의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어쩌면 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거나 심지어 가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엘리나는 애써 외면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줄리안이 자신에게 주는 만족감과 쾌락뿐이었으니까. 엘리나는 다시 한번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리암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줄리안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감정이 앞섰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한편의 연극 같은 거잖아. 누가 더 완벽하게 상대를 속이느냐의 게임일 뿐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어느 날 리암은 엘리나의 휴대폰에서 줄리안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당신 또 나를 속인 거야? 리암의 절규에 엘리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속이다니?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싣여 있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했다. 리암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뿐이야. 당신이 잠시 착각했던 거지.
엘리나는 비웃음을 날리며 돌아섰다. 더 이상 리암에게 미련 따위는 없었다. 그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리암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엘리나는 더욱더 줄리안에게 집착했다. 그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마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줄리안 역시 그녀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는 엘리나를 마치 값비싼 장난감처럼 대했고 그녀의 감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엘리나를 이용할 뿐이었다. 엘리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마커스에게서 벗어나 리암에게 갔지만 결국 똑같은 절망을 맛보았다. 그리고 이제 줄리안에게서도 비슷한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마치 웨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악순환의 연속.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엘리나는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줄리안은 또다시 말없이 사라진 후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사막처럼 황량하기만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눈빛은 공허하고 슬퍼 보였다. 저 여자가 정말 나란 말인가? 엘리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검은 나비 브로치가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한때 변화와 자유를 꿈꾸게 했던 작은 희망. 하지만 지금 그것은 마치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나는 브로치를 힘껏 움켜쥐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밤하늘을 향해 던져버렸다. 검은 나비는 잠시 허공을 맴도는가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치 그녀의 헛된 꿈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엘리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했다. 설령 그것이 또 다른 절망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만이 지금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시간 어때요? 이 지독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봉 큐앙 디오텐, CAI 기억 화 에넝 큐악 도이 데트 한 푸게요. 줄리안이 떠난 호텔 스위트룸. 엘리나는 밤새도록 홀로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돔이 터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화장은 이미 눈물과 뒤섞여 얼룩져 있었고 값비싼 실크 가운은 구겨진 채 볼품없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모습이란 말인가? 끊임없는 자문자답 속에서 엘리나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행복을 향한 그녀의 질주는 끝없는 웨비우스의 띠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제자리만을 맴돌고 있었다. 열정은 짧았고 환멸은 길었다. 그것이 그녀가 반복해온 삶의 방식이었다. 어쩌면 문제는 남자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마커스, 리암, 그리고 줄리안. 그들은 그저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진정한 문제는 바로 엘리나 자신에게 있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위험한 본능. 그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지만 멈출 방법을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보다는 차라리 위험한 쾌락 속으로 도피하는 편이 더 견디기 쉬웠으니까. 문득 마커스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애정,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던 일상.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다리를 불태워버렸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마커스에게 돌아간다 한들 그가 자신을 받아줄 리 만무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지 않았던가? 엘리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때 그녀에게 변화와 자유를 약속했던 검은 나비 브로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브로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나비가 정말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으로 나를 이끌 뿐일까?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브로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더 이상 헛된 환상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엘리나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을 씻어내고 싶었다. 마커스의 실망 어린 눈빛, 리암의 폭력적인 모습, 줄리안의 냉소적인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주홍글씨와도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엘리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물기에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곳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슬픔과 고독이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몰라. 엘리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설령 그것이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호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또 다른 바였다. 익숙한 음악 소리, 희미한 담배 연기,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엘리나는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고향이 돌아온 듯한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독한 술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또 다른 줄리안이 아니면 리암이 혹은 마커스가 이곳에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게임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엘리나는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영원히 이 어둡고 외로운 길 위를 헤매도록 저주받은 것일까?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엘리나 자신조차도.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바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다.